나는 처음부터 당신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함께 먹을 것입니다. 나는 궁금했다. 당신은 정말 짜증나. 시어머니의 입술이 부적절하게 일그러져 있습니다. 고급 스시집에서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하는데 그 사람이 독특한 눈빛으로 나를 내려다본다. 내가 너무 큰 기대를 한 것은 어리석었다. 나는 이런 일을 이전에도 여러 번 경험했다. 그러나 나는 오늘 하루만 현실을 외면한 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남편을 올려다보았다. 알았어요. 그러나 남편은 저를 외면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시어머니 뒤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나는 갖다 점점 식어가는 부부관계를 모른 척하고 있었지만 현실은 나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이 쓰러뜨리다미다지 문이 덜거덕거리고 스시 요리사의 활기 넘치는 목소리가 식당 내부에서 새어나왔다. 온다. 지금 이 명품 매장에서 당신의 생기 넘치는 목소리가 바늘처럼 나를 찔러요. 그 사람처럼 좋은 여자와는 저녁을 먹을 수 없어요. 빨리 집에 가세요. 분위기를 읽을 수 없다는 게 정말 안타깝네요. 가게. 그리드 곳곳에서 남편의 뒷모습이 눈에 띈다. 처음 결혼했을 때 시어머니 앞에서도 나를 지켜준 남편 언제부터 상황이 이렇게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나요? 결혼식장에서 그 사람은 나에 대한 태도가 더욱 차가워졌고 내가 하는 말을 모르는 척했다. 일남편이 평생 당신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제 그 약속이 내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하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나에게 등을 돌리고 가게 안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처음부터 내 존재에 대해 고집스러웠다. 마치 거기 없었던 것처럼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가족이 되는 지름길이라고 믿어왔지만 그 노력은 이 순간 권력은 깊은 공허함으로 변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져가는 관계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참으며 집에 돌아가는 것뿐이었다. 저는 32세 직장인 히라타 시오리입니다. 저는 원래 쾌활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제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에서는 후배들과 함께 있어서 매우 행복했습니다. 상담하다 영업부에서는 든든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시댁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전남편의 삶은 고달프고 전남편의 성장은 그와 단 둘이 사는 것과 비슷하다. 묶여 있었다. 그러나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시아버지의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시아버지 집을 수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남편과 나는 이 집을 수리했으니 여기서 함께 살자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여자와 상의도 없이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에 반항하려고 했다.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노부유키는 작은 목소리로 부모님께 상처를 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똑같은 짓을 했다고 말했다. 머물자 점점 커져가는 그의 얼굴을 보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어린아이의 눈을 갖고 있었다. 내 마음속에는 두려움의 색이 떠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아버지의 과거를 알게 된 것은 조금 뒤였습니다. 그분은 은퇴하셨습니다. 리그는 어렸을 때 직장에서 부하들의 반대에 자주 부딪혔다. 태즈아마도 그는 집에서 가족을 통제함으로써 자신감을 유지했을 것이다. 시아버지의 남자다운 태도가 리모델링 작업에도 반영됐다. 시부모님이 사시는 방은 호화롭게 리모델링을 했는데 우리 방은 아직 낡았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장인어른의 통제욕이 나에게 드러났습니다. 시어머니도 폐가 되셨어요. 어렸을 때 백화점에서 일하셨던 시어머니가 바이어셨어요. 나는 되고 싶은 꿈이 있었다. 그러나 시아버지의 반대로 그녀는 전업주부로 살기를 선택했다. 그 분노가 나를 향한 것이 분명했고 상상만 해도 엉성하다고 불평할 것 같았다. 말하다 처음에는 회사에 가면 가족을 무시한다고 비난하는 시어머니의 비꼬는 말에 항의했다. 그렇게 하려던 노부유키는 결국 침묵했다. 어렸을 때 계모가 꾸짖어서 일주일 동안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트라우마는 아마도 아직도 그를 묶고 있을 것이다. 노부유키 집안일을 도우려고 했더니 시아버지께서 노부유키는 남자가 집안일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어린아이처럼 몸을 던졌다. 나를 움츠러들게 만들어. 그런 남편을 보면 남편도 나를 탓하는 것 같고 집안일은 내가 다 해준다. 수락된 남편과 제가 생활비를 모두 내고 연금도 모두 저축에 쓰는 게 양심입니다. 높은 더위와 식비조차 우리를 덮친다. 노부유키의 월급은 많지 않다. 게다가 시아버지의 압력으로 진급시험에도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일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마음이 편했던 곳은 직장에서 동료, 부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뿐이었습니다.
자존감을 되찾은 것 같았지만 집에 돌아오자 시어머니의 빈정거림과 옆집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반겨주었다. 이다제가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준 것은 부모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기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남편도 이 통제에서 벗어날 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나는 그를 도왔습니다. 나는 원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고, 노부유키 자신도 변하게 됐다.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느 날 밤 우리 둘만 거실에 있을 때 나는 상담을 받으러 가기로 결심했다. 나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노부유키, 이대로는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상담을 해보자. 반응을 들으면서 말을 하다 보니 평소보다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있었다. 노부유키는 놀란 듯 나를 바라보더니 재빨리 시선을 피했다. 상담, 부모님이 알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고 침묵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평소에 이것에 대해 불평을 하지 않는데 이 이야기는 주제에 관해서는 어린아이처럼 나는 무서워요.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나는 말을 삼켰다. 글쎄요, 강요하진 않겠습니다. 무릎에 손이 닿는 것을 느끼며 도망치려고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다. 나는 그것을 알아차렸다. 가볍게 손을 뗐지만 통증은 여전히 가슴속 깊은 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나는 노부유키가 계모와 시아버지로부터 해방될 날이 올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그것을 말할 수 없었다. 결혼 초기부터 시아버지가 나를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다는 막연한 예감이 있었지만 동거를 시작한 이후에는 해서상상 그 이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부모님을 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왁스내가 안 된다고 하면 시아버지께서도 똑같은 말을 하시며 우리 생활을 간섭하기 시작하셨다. 혼잡한 식사 청소 순서에다가 시아버지의 말씀은 우리의 외출 계획을 방해합니다. 무언가를 요구하는 뉘앙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사에서는 이것이 상식이라고 믿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멤버로서 왕따를 당했던 트라우마는 눈에 보이지 않게 감춰져 있었다. 부하들에게 놀림을 받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시아버지가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는 화를 냅니다. 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얘기하면 늘 이런 말을 하니까 가족들이 제대로 나서줘야죠. 부하들에게 끊임없이 거부당했던 시아버지는 가족을 통제해야만 자신의 가치를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사라진 것이 틀림없으며 특히 아들과 아내를 통제하려는 그의 욕망은 비정상적이었다. 요점은 개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방식에 얼어붙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거절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았습니다. 혁신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시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재정적으로 가두려고 하십니다. 분명했다. 모토 노부유키조차도 그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반항할 때마다 그는 며칠 동안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의 기억은 여전히 그를 묶고 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요구로 아내와 나는 매달 비싼 개조 비용을 갚아야 했다. 게다가 생활비도 내가 낸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버리기로 했어요. 내가 해냈어. 시어머니는 아무 해가 없다는 듯 말했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그것은 나를 시험하는 초강력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나의 절반과도 같습니다. 나는 시어머니가 그걸 알고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나는 그때마다 나는 말을 삼가야 했다. 남편에게 상담을 했더니 남편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남편과 대화하고 시어머니와 대결하는 미래를 상상해봤지만 늘 실패했다. 다음으로 끝남내 생각에는 그 사람이 시어머니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내려다보는 것뿐이었다. 잠자리에 들면 울음을 그치지 못하는 밤이 점점 많아졌다. 옆에서 자고 있던 남편이 등을 돌렸다. 가리키는 동안 움직이지 마세요는 치채지 못한 척하는 게 당연했지만 알고 있었다. 그는 나의 고통을 알고 있음에 틀림없지만 그의 부모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묶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입고 있는 것 같은데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가슴을 찌푸리게 했고 계모와 의붓아버지에 맞서는 길을 택했다. 그에게서 사지를 빼앗아 한계에 도달했는지도 모른다. 나는 마음속으로 그 말을 몇 번이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큰 소리로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남편이 요즘 늦게 집에 들어오는데 일이 바빠서 핑계를 대네요. 나는 그 말에서 예전처럼 진심이 느껴지지 않고 그는 우월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본다. 난 시도조차 하지 않아 처음에는 그 사람이 일 때문에 정말 바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내 사무실 근처에 찾아왔어요. 나는 그가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왜 그런 걸 숨기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물어봤지만 입 밖으로 말할 수는 없었다.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제 내 역할은 남편을 부양하는 것이라고 믿으려고 노력했지만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집에 오면 우리는 더 이상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고 아주 작은 대화라도 의무감으로 느껴졌습니다. 느끼기 시작했다. 바로 앞에 있는데도, 같은 집에 있는데도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마치 다른 세상에 사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외로웠지만 올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둘 모두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는다. 어디가 잘못됐나 고민하던 중 나는 마음속에 쌓여가는 외로움을 필사적으로 억누르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기후 씨의 저에 대한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기후는 거의 매일 나의 행동에 대해 논평하고 일부러 큰 소리로 비꼬는 말을 합니다. 아내의 습관만 따라하지 말고 집안일을 제대로 하세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저는 훨씬 더 멀리 살고 있어요. 그 괴롭힘은 심지어 부모님에게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 내 마음속에 퍼졌습니다. 기후가 보낸 편지에는 실패한 남편을 방치하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 위에 뿌리도 없고 잎사귀도 없는 추상화가 적혀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의 존재는 기후에게 패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분노하기 전에 공허함이 나를 덮었습니다. 짐승에게 그걸 느낄 수 있어서 매일매일 심장이 빠져나가는 걸 느꼈어요. 어느 날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부모님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나에 대한 안타까운 내용이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읽고 있었다. 남편을 무시하는 실패한 아내. 부모님은 근거 없는 소문을 읽으시고 저를 걱정하셨어요. 그는 거의 매일 나에게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고 있나요?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었을 때 마음이 아팠지만 더 이상 부모님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난 괜찮아요. 나에게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 저편에서 어머니가 눈물을 참는 소리가 들립니다.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등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도와주실 수 없었습니다. 무력감에 지쳐버렸나 봅니다. 부모님이 마지막 부탁으로 전화한 사람은 소꿉친구인 미사키였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시오리를 확인하라고 했고 나중에 미사키는 내가 어머니를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들었다. 미사키는 어린 시절부터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여성 스시 요리사입니다. 그녀는 남자들의 세계에서 살아남은 강인한 여성이었고 나는 그녀가 나를 간과하지 않게 하려고 결심했다. 그는 나를 위해 그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미사키가 나를 찾아왔다.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연 순간 놀랐다. 미사키 짧은 머리와 당당한 표정은 그대로였지만 따뜻한 미소에 감동받았다. 내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오랜만이에요. 미사키. 그 사랑의 묘한 안정감을 느꼈어요. 한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와의 재회는 나에게 훈훈한 순간이었다. 미사키는 나를 바라보며 조금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체중 감량, 그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미사키는 계속해서 과거의 강력한 승리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 질문으로 인해 내 마음의 제방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참았던 눈물이 차례로 흘러넘치기 시작했다. 미사키는 나를 다정하게 안아주며 울어도 괜찮다고 말했다다 뱉어내며 부드러운 목소리와 등을 찌르는 손에 온기를 느껴보세요. 나는 오랜만에 안전함을 느꼈다. 그리고 나는 미사키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양심을 갖고 살아가는 시아버지의 통제욕, 시어머니의 비꼬는 말, 남편과의 오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사실을 처음으로 그녀 앞에서 고백할 수 있게 됐다. 나는 미사키는 방해하지 않고 열심히 들었다. 시오리, 넌 언제나 나한테 의지할 수 있어. 그 말에 정말 구원받은 것 같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사키의 짧은 머리와 남성적인 행동을 본 요시노리는 그녀를 남자로 착각했다. 그것은 시오리 씨, 흔들리지 않아요.
시어머니가 험담을 시작했고 그것이 남편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행동도 분명히 그러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고급 레스토랑에 가자고 제안하셨다. 그 말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 그 식당은 총주방장인 미사키가 운영하고 있었다. 제가 일하는 곳이 유명한 식당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날의 아침이었고 그날의 저녁이었다. 우리 가족 4명은 럭셔리한 수지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의 분위기는 이상하게 긴장됐고 시어머니는 가끔 그는 사악한 미소를 지었고 나는 이것이 가족 관계라는 나쁜 느낌을 받았습니다. 개선하다 그것이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매장에 도착하니 아름다운 매장 외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이 나는 나무 간판, 차분한 분위기의 입구를 보니 왠지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느꼈다. 이곳이 그 유명한 사거리입니다. 시어머니는 살짝 들뜬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셨습니다. 죽었다. 그 모습을 보니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시어머니는 평소에 너무 행복해 보이시거든요. 난 절대 얼굴을 보여주지 않아 그래서 더욱 부자연스럽게 느껴졌고 그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확실히 바뀌는 순간이 왔다. 나는 가게 입구에 서자 시어머니의 말씀에 숨이 막혔다. 아직 예약은 안 했는데 인기 있는 레스토랑은 3개월 전부터 예약이 꽉 차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가슴이 조이는 듯한 굴욕감을 느꼈다. 그는 일부러 나를 유일한 동반자로 남겨두었다. 나는 당신을 내보내고 여기서 모욕을 주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분명히 악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의 많은 괴롭힘이 머릿속에 떠올랐지만 여전히 그것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았다. 나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다. 그녀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사람은 시어머니이다. 승리를 인정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가만히 숨을 쉬고 아무 느낌도 없다는 듯 마음을 가라앉혔다. 대답했다. 아니요. 특별한 오프샵이 있기 때문에 예약 없이도 괜찮습니다. 이 말을 했을 때 내 목소리가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음은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있게 매장에 들어섰고 직원들이 웃는 얼굴로 반겨준 순간 시야 한 구석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들어오자 마음이 조금 풀렸다. 그녀의 표정이 잠시 일그러지는 것을 보고 나는 마음속에 작은 승리를 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시어머니의 놀라움과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시간이 멈춘 듯 얼어붙었다. 이 가게에는 몇 개의 특별실이 있었나요? 카리그 중 하나가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는 가볍게 웃으며 말을 계속했다. 사실 여기 매니저님은 제 소꿉친구예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안색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셨다. 처음으로 내가 우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별한 방으로 인도되자 나는 침묵을 느꼈습니다. 넓은 공간이 펼쳐져 있었어요. 원목 카운터와 은은한 조명이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심호흡을 합니다. 흡입 눈앞에 차려진 신선한 초밥을 천천히 맛보았습니다.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괴롭힘을 물리친 승리의 맛이기도 했다. 요시로와 나는 특실의 유리를 들여다보았다. 부모님과 남편이 어디에 앉아 있는지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은 분명히 불편하고 비밀리에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마치 직원에게 뭔가를 확인하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내 창백한 얼굴로 돌아왔고 그를 보자 나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 사람은 이 점장과 정말 아는 사이인가요?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아버지도 손을 모으고 시계를 몇 번이고 확인하셨다. 그의 당황한 모습을 보고 나는 작은 승리를 얻었다. 또 다른 장점이 느껴졌어요. 잠시 후 특실의 미사키가 나타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니 나는 웃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시어머니도 걱정하셨죠. 조음내가 그렇게 말하자 미사키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는 비싼 초밥만 주문한다. 나는 그가 당신에게 돈을 지불하고 싶어 한다고 확신합니다. 그의 말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미사키의 표정에는 요리사로서 자신의 음식이 괴롭힘의 도구로 사용된 것에 대한 분노가 담겨 있습니다. 전송되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계산할 시간이 되자 시아버지가 계산을 하기로 하셨습니다. 나는 매장 직원에게 신용카드를 건넸다. 하지만 직원들은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고객이 일을 처리하고 있다. 카드가 안 좋은 것 같아. 시아버지가 가만히 서서 또 다른 카드를 꺼냈지만 역시 사용하지 못한다. 이게 뭔가요?
시아버지는 또 다른 카드를 시도하며 웃지만 결과는 마찬가지다. 시아버지는 긴장하기 시작했고 식은땀을 흘리며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나는 어딘가에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화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점점 불안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당황하고 계셨습니다. 그녀는 가방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상황을 지켜보며 작은 승리를 느꼈다. 태도로 우리를 억압했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나는 그들이 곤란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마음 한구석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너무 강했던 사람들, 나는 너무 쉽게 화를 낸다. 비꼬고 비꼬는 말로 숨겨왔던 자신감 부족과 나약함이 이제 확연히 드러납니다. 너무 웃겨서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특실에서 조용히 쉬고 있을 때 미사키가 다시 나타났다. 나는 노크 소리는 조용했고 문을 열자 그녀의 얼굴에는 평소의 쾌활한 분위기가 떠올랐다. 없었어요. 대신 다소 진지하고 조심스러운 분위기의 이야기가 있어서 좋았어요. 그 말이 내 마음을 조금 설레게 했다. 미사키는 조심스럽게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는 단어를 선택하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은 나에게 당신의 남편에 대해 조사해보라고 했고 나는 당신이 한 말에 놀랐습니다. 나는 잠시 숨을 헐떡였다. 나는 남편을 들여다보았다. 미사키의 말이 머릿속에 울려 퍼지고 손에 들린 뜨거운 물컵이 살짝 떨렸다. 그는 최근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젊은 여성과 식사를 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뜨거운 물컵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고개를 들어보니 손이 땀에 젖어 있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미사키는 큰 소리로 무엇인가 말하려고 했지만 말이 거의 사라지는 듯 했다. 미사키는 조용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없는데 왜 당신을 향해 차갑게 대하는 걸까요? 그것은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답답해 눈을 내리깔았다.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차례차례 내 머릿속을 맴돌고 있다. 남편이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이유는 일이 바쁘다는 말을 계속 반복했기 때문이다. 가족에 대한 냉담한 태도와 의심스럽고 비정상적인 지배욕을 보이기 시작한 시기, 미사키의 말 덕분에 점이었던 것이 선이 되어 내 안에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얻었습니다. 사실 나는 변화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슬픔이 담겨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사키는 내 손에 살며시 손을 얹고 다정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앞으로 무엇을 하든 당신 마음대로지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당신 편이 될 거예요. 미사키의 온기에 닿자마자 그 말이 서서히 내 마음에 스며들었다. 그때까지 느꼈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넘쳐나기 시작했고 좌절감이 들었다. 슬픔과 약간의 평화가 느껴지면서도 눈에 눈물이 서서히 고이는 것을 느낍니다. 필사적으로 참았어. 고마워 미사키.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다. 하지만 그 말에 담긴 고마운 마음이 그녀에게도 전달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부부관계, 시댁과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우리는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게 됩니다. 가게를 나가려고 하는데 시아버지께서 가게 결제를 끝내시고 짜증이 나셨다. 아마도 시아버지께서 영수증을 꼭 쥐고 내 앞으로 오셔서 내 앞으로 밀쳐주셨습니다. 추출구는 권위 있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승리는 당신이 지불해야 하는 돈입니다. 보세요. 이 금액을 지불하세요. 테이블에 있는 영수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많은 양이 나열되어 있었고 나는 가슴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과거에도 장인어른에게서 이런 태도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강제로 돈을 지불하면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끔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가족도 아닌데 왜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한 단어는 내 속에 쌓인 치욕과 분노를 모두 풀어주신 분은 시아버지였습니다. 그 말에 눈을 떠라 다음 순간 그의 얼굴은 새빨갛게 변했고 분노가 폭발했다. 정말 건방진 일입니다. 말하지 마세요. 시아버지가 테이블을 두드리며 목소리를 높이고 계셨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천천히 심호흡을 했다. 시아버지가 깨어나서 나와 시아버지 사이에서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없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므로 서로 도와야 합니다. 그 말은 내 마음을 분노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끌어넘쳤어요. 서로 돕는 가족, 더욱이 남편 자신도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짜증나는 나는 심호흡을 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남편에게 물었다. 서로 돕는다는 말이 이해가 가네요. 해결하셨나요? 남편은 눈을 깜박이고 입을 벌려 무슨 말을 했지만 나는 계속했다. 집안일과 생활비를 모두 내가 지원했고 내가 아버지에게 순종할 때마다 나는 구멍이 되어버렸다. 나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그래도 우리는 서로 돕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감정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고 남편은 그 말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시선을 바닥으로 낮췄다. 기후가 의자에서 일어나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치는 소리가 들렸다. 얼마를 지불하나요? 물론이다. 그 순간 분노가 최고조에 달해 시야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조용히 기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소리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갑자기 분위기가 멈췄고 기후도 남편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지불할 이유나 의무가 없습니다. 나는 말을 마치자마자 의자를 끌어당기고 일어섰다. 기후는 나를 맹렬히 따라왔다. 나는 쫓아왔다. 잠깐. 시들어. 당신이 거기 없으면 누가 돈을 지불하겠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목소리가 나오네요. 조바심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만 듣고 나면 다시 한번 이 지배의 구도에 끌렸다. 끌려가다 그 결심이 나를 앞으로 이끌었다. 내 뒤에는 가게에서 나가기 시작했을 때 기후의 발자국 소리가 울려 퍼진다. 잠깐. 그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조바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지금 돌이켜보면 또 똑같은 통제구조에 갇히게 될 것 같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기후의 목소리가 약해졌다. 뒤에서 기후의 목소리가 울렸다. 시들어주세요. 이대로라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방금 나한테 줬던 금액만 돌려줘. 그 말이 내 귀에 닿은 순간 발이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 있던 것은 지금까지 나를 계속해서 지배해왔던 위압적인 교차로가 아니었다. 대신 내가 본 것은 축 처진 어깨와 눈물이 그렁그렁한 한때 당당했던 태도를 지닌 남자였다. 그림자나 모양이 없다. 그저 무기력한 사람이 서 있었고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공허함. 나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억지로 고통을 주었던 분이 지금 그런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지고 있다. 그런데 그걸 보니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차가운 눈빛의 기후구를 바라보는 그의 얼굴은 더욱 일그러졌다. 시오리야, 제발 더 이상 부끄럽게 하고 싶지 않아. 목소리가 떨리고 있어. 그는 내가 아는 그 누구와도 달리 통치자처럼 행동했습니다. 마스크가 벗겨지네요. It was the moment when my hidden financial helplessness was revealed. But I felt sympathy for that scene.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그가 나에게 가한 굴욕과 압박감에 나는 공감할 여지가 없었다. 나에게 주어진 책임의 무게를 떠올리자 나는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기후가 계속해서 뭔가 말을 하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나는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난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어. 나는 조용히 나무들 사이를 걷기 시작했다. 뒤에서 기후의 떨리는 목소리가 북마크처럼 따라온다. 잠깐만요. 하지만 난 멈추지 않았어요. 뒤를 돌아보면 또 같은 통제의 고리에 갇히게 될 거라 생각했다. 문을 열고 매장을 나서는 순간 찬바람이 뺨을 간지렸다. 그 바람이 과거의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신호인 것 같았다. 나는 작았다. 숨을 고르며 하늘을 올려다봤어.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당신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면서 계속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복도에서 양심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래까지 울려 퍼졌어. 내가 부끄러운 건 다 시오리 씨 때문이다. 기후의 환한 목소리에 기후는 짜증이 나서 목소리를 높인다. 나는 그녀가 청구서를 지불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뭔가를 해보세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화를 냅니다. 모두 시오리 잘못이라고 꼭 말해주세요. 말하다 남편은 그 말에 잠시 겁을 먹다가 이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작은 목소리로 그 말이 떨린다. 마치 시어머니가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듣고 잠시 움직임을 멈추세요.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지만 이내 굳은 표정으로 돌아오며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습니다. 그 여자를 없애세요. 거기 공기는 차갑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에 도망치려는 나약함과 죄책감이 뚜렷이 드러났다. 나는 조용히 상황을 지켜봤다. 나는 마음을 정하고 결심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내 방으로 돌아가서 낡은 여행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다. 결혼 생활의 흔적을 내부에 퍼뜨리다 기념품을 만질 때마다 가슴속에 감동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궁금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서도 나는 이 집에 더 이상 살 곳이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요약 가져오기 투피스 케이스의 지퍼를 닫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남편이 있었습니다. 복도에 서 있었어야 하지만 그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나를 말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좋아, 가자. 남편은 그 말에 살짝 고개를 들었다가 이내 시선을 돌렸다. 밖으로 나가보니 미사키가 차를 준비하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 말에 나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미사키는 초밥집 2층에 나를 위해 방을 마련했고 나는 그곳으로 갔다. 들어서는 순간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안전함을 느꼈다. 이불에 누우면서 가슴속에 자라나는 다양한 감정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연락을 해주기를 바랐는데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사키가 와서 자신의 사건을 계속해서 보고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조사를 했고 더 많은 정보를 찾았습니다. 그 말이 내 귀에 닿은 순간 그는 가슴 깊은 곳까지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그는 고급 매장에서 젊은 여성들과 함께 뭔가를 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다고 한다. 여러 번 같은 여자와 함께 있는 걸 봤기 때문에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이것 좀 보세요. 미사키는 스마트폰을 내밀었다. 이 표시된 화면 남편이 모르는 여자와 꼭 껴안고 있는 모습이 제가 아는 남편과는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그것은 사진 속 그는 차분하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다. 가슴속에 깊은 상처를 새기는 현실이군. 요목 뒤에서 무언의 말이 새어나왔고 손이 떨렸다. 사진을 바라보는 미사키의 시선이 흔들리고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간다. 케타 아직 결정적인 증거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이것만으로도 의심이 들 정도다. 그 말과 함께 지금까지의 일들이 하나하나 연결되기 시작했다. 남편은 집에 늦게 들어오고 있었다. 이웃가족에 대한 냉담한 태도, 의심, 통제하려는 비정상적인 욕구, 그 모든 것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진과 얽혀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소리를 내지 못했어요. 목 뒤에 뭔가 걸린 듯한 느낌이 들고 눈물이 천천히 얼굴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는 당신에게 달려있지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당신 편이 될 것입니다. 미사키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점차 내 마음에 스며들었다. 다음 날 나는 미사키와 함께 요시자네의 집으로 갔다. 방문했다. 현관문을 열자 남편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고 나는 후계자를 향한 설렘이 가득했다. 시끄러운 내가 바람 피우는 사람을 데려올 만큼 뻔뻔하다는 건 좋은 일이야. 시어머니 새턴이 현관문에 울려 퍼진다. 이 건널 때 다리가 잠시 얼었다. 이 마치 죄를 지은 것처럼 뉘우치는 말투였지만 내 옆에 있던 미사키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해를 풀겠습니다. 나는 여자입니다. 그 말과 함께 미사키는 마이넘버 카드를 꺼내 자신의 성별을 증명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고 시아버지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이 눈을 굴렸어요. 그 사람이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희미한 승리의 느낌을 느꼈습니다. 잎사귀 텄다. 조용한 공간에서 미사키는 그 지역을 더욱 공격하려는 듯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시작했다. 여기를 보세요. 실제 불륜 파트너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다. 화면에 담긴 모습은 방 안의 분위기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다. 남편과 젊은 여자가 친밀한 비밀 회의를 하고 있는 사진. 이 시어머니가 그 사진을 본 순간 숨이 막혔고 시아버지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거의 무릎을 꿇을 뻔했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보는 동시에 마음속에 쌓였던 의심은 핵심이 되었고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눈앞에 닥친 순간이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엄마들의 압력 때문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은 깊은 절망으로 가득 차서 끝까지 내 행동을 직시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비난하고 있고 나는 그 사람을 그렇게 여러 번 믿으려고 노력한 게 바보가 된 것 같아요. 나는 그것을 얻었다. 나는 그를 쳐다보았는데 그는 무릎을 꿇은 채 눈을 돌렸고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그것을 기대할 수 없다. 알겠습니다.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분노와 슬픔을 억누르고
조용히 말을 돌립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는 내 목소리는 차갑게 들렸다. 제가 견뎌온 모든 감정과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다. 남편은 그 말에 반론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뒷모습에는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지 않고 현실을 도피하는 나약함이 반영됐다. 이혼 서류에 서명을 한 후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내 양심과 남편을 조용히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시어머니는 침묵하면서도 시오리 때문에 집이 망가졌다고 계속 불평한다. 나는 거기 있다 그 말을 들으니 마음 깊은 곳에 퍼지는 건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끝없이 자신을 정당화하고 비난을 미루는 깊은 공허함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봤을 때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엄숙한 표정을 짓고 팔짱을 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다. 얼마나 얕은지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침착하게 말하며 수리비를 요구했다. 부정행위에 대한 의사비용은 모두 합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나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센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이 겪었던 굴욕과 그와 헤어지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다. 시아버지는 얼굴을 똑바로 돌렸다. 나는 빨간 옷을 입고 의자에서 일어나 크게 웃는다. 갚지 않으면 빚을 갚을 수 없게 됩니다. 그 비명은 방 전체에 울려 퍼진다. 나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증거도 수집해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음과 같이 녹음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입을 열었지만 소리를 내지 못하셨다. 그 사람을 보고 나는 마침내 마음속으로 한마디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커튼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시어머니가 갑자기 내 브랜드 제품을 팔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말에 시아버지와 남편은 기대에 찬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미사키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직도 브랜드 대출이 남아있죠. 팔아도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아니다. 미사키의 말이 시어머니의 변명을 깨뜨렸고 시어머니는 잠시 입을 열었다. 난 그냥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그리고 마침내 거기에 앉아서 큰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었을 때 내 인생은 이러면 안 됐는데 그 모습을 본 순간 분노, 공허함, 그리고 약간의 연민 등 복합적인 감정이 가슴속에 솟아올랐다. 시어머니는 어렸을 때 꿈의 직업을 포기하시고 그 이후의 삶도 포기하셨습니다. 그녀는 과시하고 과시해야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고 이제 그 대가는 이렇습니다. 모든 일은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다네. 인생을 밝게 해줄 것 같았던 것이 결국 나를 궁지로 몰아넣은 시어머니의 트윗. 잠시 눈을 내리깔았어. 그것은 우리에게 부담이 됩니다. 높은 식비와 대출금 상환으로 인해 월급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시아버지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으신다. 노부유키는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있느냐고 우리를 비난할 때마다 약간 우울해집니다. 껍질을 벗긴 시아버지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아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느낌을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생기면 곧바로 기분이 나빠진다. 식사 중에도 음식이 반응하지 않게 놔두어 위협감을 조성합니다. 그 태도를 못 본 척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시어머니도 그랬다.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괜찮고 직업도 있고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식탁에서 빈정거리는 말을 하십니다.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둬야 했기 때문에 전업주부 생활이 지루하다. 오른쪽 바이어의 꿈을 포기한 좌절감이 내 말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시어머니의 눈에는 시기심이 보입니다. 빛의 제가 일하는 모습을 시어머니께서 너무 눈여겨보셨나 봐요. 마치 시어머니는 값비싼 가방과 액세서리 등 브랜드 제품을 잇따라 구매하기 시작했다. 그는 나에게 옷까지 살 수 있다고 자랑한다. 좋은데 비싸지 않았나요? 내가 대답하자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듯 코웃음을 쳤다. 괜찮아. 이 정도는 즐겨야지. 인생은 할 수 없는 일이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는 분노보다 공허함이 더 많이 느껴졌다. 그러나 우리 부부의 수입은에게 전달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매일 밤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야근으로 벌어들인 돈이 걱정된다. 어느 날, 다음 달 시어머니의 쇼핑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엄마가 한동안 쇼핑을 자제하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야오에게 부드럽게 제안했지만 노부유키는 평소처럼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나는 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남편이 가졌던 마음의 상처를 깊이 느꼈습니다. 그래도 이대로는 계속할 수 없어서 시어머니께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랬어 엄마. 잠시 동안 쇼핑을 자제해 주시겠어요?
두려움에 떨면서 시어머니께 말씀드리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확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삶을 밝게 해주십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그녀의 유일한 기쁨을 빼앗아가자 큰 소리로 울부짖는다. 바닥에 쓰러질 것 같은 몸짓을 하더군요. 내 기분이 어떤지 이해해 주실 거라고 확신해요. 아니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은 나뿐이다. 마치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 같았다. 이를 본 노부유키는 겁에 질렸다. 나는 아직도 거기 서 있었다. 시어머니가 감정적으로 폭발하자 남편은 다시 어린아이처럼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치워두세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입술을 깨물며 걸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저를 미워하셨습니다. 그렇게 놔둬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마침내 집안일을 마치고 목욕을 하려고 했을 때 수도꼭지를 틀면 젖은 물만 나오는 부모다 써봤다고 시어머니가 후회 없이 말씀하신다. 시어머니께서 목욕하실 때 필요 이상으로 뜨거운 물을 사용하셨는데 제가 목욕할 때쯤에는 물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저는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며 하루의 피로를 풀고자 했습니다. 지친 몸을 찬물로 씻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지독한 상식이었다. 상황 시어머니의 괴롭힘은 후회와 연민이 뒤섞인 것이었고 그것만이 아니었다. 어느 날 나는 내가 아끼는 액세서리를 찾을 수 없었다. 여기저기 뒤져보니 쓰레기 봉투에서 목걸이를 발견했습니다. 눈앞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다. 이게 다야? 세트 그 불쌍한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말없이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남편은 양심 앞에서 어깨를 구부리고 힘없이 중얼거렸다. 나는 모든 것에 지쳤습니다. 그 말에 마음이 식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사랑에는 진심 어린 후회도 반성도 없고 탈출구를 찾는 나약함만이 있었습니다. 현실은 제가 바람을 피운 파트너와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회사에서 알게 된 후 강제로 사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에 글을 읽게 해준다. 어머니들은 나를 더 이해해 주신다. 이렇게 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편의 목소리에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변명이 가득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속에 남아있던 작은 애정이 완전히 끊어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도 스스로 노력한 결과였다. 과일 남편은 눈을 크게 떴지만 내 말에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은 그가 진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에 크기 불쌍해 보였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 그러나 나는 더 이상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후에 양심과 남편 모두 고통스러운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늘어나는 빚을 갚기 위해 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내가 찾은 것은 저임금, 육체적으로 힘든 노동이었다. 가문을 다스리던 시절의 의지는 완전히 사라졌다. 시어머니는 명품 옷을 팔고 있다. 그는 급여와 신문비를 지불해야 했지만 계속해서 일을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선물 관계가 냉각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고립됐고 남편은 남자친구에게 버림받아 빚더미에 홀로 남겨졌다. 되었다. 회사를 그만둔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잃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나는 이혼하고 몇 달 뒤 나는 작지만 새로운 작은 방에서 혼자 생활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공간, 받침, 커튼 사이로 은은한 빛이 비치는 방에서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해지는 기분이다. 이것을 맛보세요. 나는 자유다. 그렇게 말하니 입가에 자연스럽게 미소가 번진다. 혼자 살아서 걱정도 되었지만 무엇보다 자아를 되찾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직장에서 점차 주변의 신뢰를 되찾고 후배들의 컨설턴트로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되었다. 시오리 씨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네요. 꽤 따뜻해진다. 나에게는 여전히 가치가 있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나에게 더 큰 자신감을 주었다. 그러던 중 남편은 친가로 돌아갔고 양심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은퇴 후 파트너를 속이는 모습이 목격돼 외로운 나날을 보내는 모습을 상상하지 않을 수 없다. 불쌍한 마음도 안 들고 그 사람이 선택한 길인데 나는 그것에 대해 생각할 여지가 없다. 그 사이에 부모님이 나의 새 방으로 나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잘했어요. 어머니는 나를 꼭 안아주실 때 온몸에 온기가 스며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 아버지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부드럽게 울려 퍼졌다. 흘러내릴 눈물을 참으며 미소를 지었다. 제가 미사키의 수지텐을 방문했을 때 카운터 뒤에서 그녀가 저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생활권 나쁘지는 않지만 미사키에게 정말 고마워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미사키는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다. 우리의 우정은 평생 지속될 것입니다. 카운터에서 만들어지는 초밥을 하나하나 맛보며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왜? 나는 미사키에게 나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고 앞으로는 내 방식대로 살아갈 것이다.